여러분, 혹시 한번 우연히 성공했던 방법만 계속 고집한 적이 있으신가요? 복권에 당첨된 가게에서만 복권을 사거나 한번 잘된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 했던 경험 말이에요. 제 친구는 취업 면접에서 우연히 성공했던 답변을 모든 면접에서 똑같이 사용하다가 결국 여러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해줬던 말이 생각나네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너는 그대로인 것 같아. 우리 인생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상황을 경계하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의 한 농부에게 일어난 우연한 행운과 그 후에 어리석은 선택이 어떻게 수주대토라는 교훈적인 사자성어로 남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아득한 옛날, 중국 전국 시대의 송나라에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장우로.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농토를 일구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농토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아래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아침, 장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 농기구를 챙겨 들고 자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들판은 고요했고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그의 발걸음에 반짝였습니다. 장우는 마음속으로 올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올해는 꼭 좋은 수확을 거두어 아들의 혼인 비용을 마련해야지. 장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밭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참나무 그루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벼락이 쳐서 쓰러진 나무를 베어낸 후 남은 것이었죠. 그루터기는 너무 단단해서 뽑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장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을 피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장우가 밭을 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숲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마리의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정신없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 토끼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데. 장우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끼가 너무 빠르게 달리다가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루터기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토끼는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장우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농기구를 내려놓고 토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토끼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장우에게 선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행운이. 오늘 저녁은 토끼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장우는 기쁜 마음으로 토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갑자기 얻게 된 이 예상치 못한 수확에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장우의 가족은 오랜만에 맛있는 토끼 고기 요리를 즐겼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토끼 고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장우의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장우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그것이 얼마나 우연한 행운인지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일도 토끼가 또 그루터기에 부딪힌다면?
그렇다면 나는 농사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장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농기구를 챙기는 대신 그저 간단한 음식과 물을 가지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 도착한 그는 농사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루터기 근처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날 거야. 분명히. 장우는 자신의 새로운 일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루터기 주변에 앉아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떤 토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 그는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분명히 올 거야.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우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밭으로 가서 그루터기 옆에 앉아 하루 종일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농사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우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토끼가 또 올 거야. 그럼 우리는 농사일보다 더 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장우의 대답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장우가 농사일을 하지 않으니 밭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농부들은 장우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매일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뭘 하는 거지? 들었어? 토끼가 저절로 와서 죽기를 기다린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농사를 포기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장우는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알아차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을 토끼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우의 밭은 이제 완전히 잡초로 뒤덮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장우의 아내는 이웃집에서 일을 해주고 얻은 식량으로 겨우 가족들의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 다시 농사를 지을 거예요? 배가 고파요. 장우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장우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토끼는 반드시 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장우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장우가 그루터기 옆에 앉아 하루 종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다가갔습니다. 장우, 자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장우는 노인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노인장님. 저는 토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끼라고? 어떤 토끼를 말하는 건가? 장우는 노인에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우야, 그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었을 뿐이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네. 하지만 노인장님, 한 번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토끼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 동안 자네의 밭은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네.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장우는 노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밭은 이제 잡초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토끼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은 이미 수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마리의 토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는 노인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장우야,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네. 자네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었을 거야. 노인의 말은 장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토끼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노인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장우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밭을 다시 일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반복하며 그는 점점 자신의 밭을 되살려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우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밭은 다시 푸르게 변했고 작물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풍족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장우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은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거나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연한 행운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왜 그렇게 토끼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장우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장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단다.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수주대토는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거나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수는 지키다라는 뜻이고 주는 그루터기 또는 나무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대는 기다리다라는 뜻이며 토는 토끼를 가리킵니다. 이 네 글자가 모여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 중 오두편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송나라 농부는 우연히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얻게 된 후 농사일을 포기하고 같은 행운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가족이 굶주리고 밭이 황폐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수주대토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연한 행운에 의존하여 노력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비판합니다. 송나라 농부가 우연히 얻은 토끼 한 마리 때문에 농사일을 포기하고 같은 행운이 다시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연한 성공이나 행운에 의존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관행에만 집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비판합니다. 송나라 농부가 한번 우연히 성공한 방식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 방법이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법을 시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주대토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고식지계가 있습니다. 이는 임시방편의 계책이라는 뜻으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고 임시변통으로 꾸며대는 계책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수주대토의 이야기가 등장한 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제후국들이 서로 경쟁하며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주대토의 교훈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집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주대토는 또한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저서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가는 엄격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제도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주대토의 이야기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법과 사상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주대토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생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하며 개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공적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점이나 비디오 대여점이 온라인 서비스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처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 없이 우연한 성공이나 행운만을 기다리는 태도의 위험성도 경고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을 기다리거나 주식 시장에서의 우연한 성공에 의존하여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마치 토끼가 구루터기에 부딪히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수주대토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집착하거나 노력 없이 우연한 행운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태도를 경계하는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구루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집착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주대토의 교훈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